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거리가 왜 아이언이 제 거리가 안 나간다. 또 모든 클럽이 다 똑같이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 골프에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죠. 이 거리가 안 나가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임팩트 했을 때 헤드가 열려 맞아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겁니다. 내 공을 딱 쳤을 때 공이 왼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휘든 똑바로 가다가 우측으로 휘든 오른쪽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휘든 내 공이 오른쪽으로 휜다. 그러니까 오른손 잡이 골퍼분 기준으로 우측으로 휜다라고 하면요. 임팩트 했을 때 헤드가 열려서 임팩트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헤드가 열려서 임팩트가 되면은 이 공과 페이스가 만나는 면적이 조금 이 스퀘어로 맞았을 때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공의 힘을 전달해 주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열려서 임팩트가 되면은 좀 스핀 양이 많이 생깁니다. 스핀 양이란 공이 회전하는 양이 많이 생기면서 공이 허공에서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가 않죠. 그래서 그 올림픽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네. 탁구 보면요, 이 스핀을 많이 줬을 때 굉장히 공이 어떻게 가는지 보셨죠? 네. 네, 이 스핀을 많이 주게 되면은 느리게 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휘어버리죠. 그래서 이 열려서 임팩트가 되면 이렇게 스퀘어하게 맞는 것과 닫혀서 맞는 것보다 공과 헤드가 페이스가 만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 공에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열려서 오른쪽으로 휘신다면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열리는 이유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보게 되면 이 열리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헤드를 닫고 백스윙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몸이 이렇게 서 있고 몸을 회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헤드를 닫으면서 가려고 하더라도 살짝은 열리게 됩니다. 몸을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타겟 방향보다는 이 페이스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내려올 때 이렇게 대부분 회전을 많이 연습하시고 회전이 잘 돼요. 근데 이 클럽 페이스는 이 열린 상태로 그대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리는 경우. 그러니까 열린 상태로 그냥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열려서 임팩트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려올 때 헤드를 닫으면서 몸이 같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열린 상태로 그대로 오는 경우에 열려서 임팩트가 되고 또 이제 헤드를 닫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닫아보려고 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씁니다. 몸을 써가지고 막 헤드를 닫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몸보다 헤드가 늦게 쫓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몸은 이미 여기 있는데 헤드는 열려 있는 상태인 경우. 그렇게 되면은 임팩트 했을 때 헤드가 열려서 임팩트가 되는 그래서 엎어치면서 깎아치는 경우 그래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잘 닫아주기 위해서는 막 내가 이걸 몸으로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 닫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손목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그립을 잡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검은색 그립을요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 김밥이라고 생각하고 김밥을 말듯이 김밥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말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밥 말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오, 네. 이거 그 약- 여성분들이 유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바이크 탈 때 바이크 아닌가요? 바이- 뒤로구나. 반대라고 반대군요. 하더라고요. 저는 바이크를 안 타는데 저도 그렇게 안 타가지고. 비유했더니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약간 김밥을 말 때, 그러니까 이게 김밥이다. 근데 오른손으로 마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이렇게 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테이크백 위치에서 김밥을 다시 말아 볼게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헤드가 닫혀요. 그러니까 오. 헤드를 닫는 것은 몸으로만 이렇게 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김밥이다 생각하고 말아주면 자, 여기 위치에서 말아 볼게요. 그러면 조금만 말아도 굉장히 많이 다치죠. 네. 그래서 많이 김밥을 다치네요. 말듯이 여성분들에게 유리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중에 열려서 임팩트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아준다, 말아준다. 이것을 우리가 다운스윙 하는 요 과정에서 말아주시면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팩트를 하게 되면 열리기가 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아주시면서 내려오면 물론 임팩트 이후에 말면은 또 열릴 수가 있겠지만 이 다운스윙 과정에서 내가 이걸 말아본다, 말아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제가 이 레슨을 했더니 어떤 분이 김밥을 말아야 되는데 스코어를 말았다. 이렇게. 그럼 안 되는데요. 근데 이 레슨은 헤드가 열리는 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되는 레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헤드가 잘 닫히고 드로우볼을 막 치시고 가끔 막 훅도 나시는데 이렇게 더 마시면 당연히 더 다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헤드가 열리시는 분들은 다운스윙에서 딱 이 위치에서 봤을 때 헤드가 이렇게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왔을 때 헤드가 여기서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임팩트 구간에 들어와서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열려 있으면 여기서도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다운스윙 요 과정에서 내 김밥을 만다 말면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닫혀서 임팩트가 되는 것을 느끼시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묵직하게 임팩트가 좀 더 헤드와 페이스면과 그 공이 더 많은 면적이 만나면서 되게 묵직하게 맞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 내려오다가 이제 열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열린 거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닫힌 건가요? 이 구간에서요? 예. 이 구간에서 그거는 뭐 신준 프로께서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레슨하신 근데 부분이잖아요. 앞 화면이 막 계속 아, 나와가지고 혹시 네. 시청 못 보셨을까 봐. 네, 그래서 이 스퀘어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백스윙을 딱 했을 때 이 척추각과 이 리딩 엣지 요 각이 일치한 것이 거의 스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내가 숙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은 이게 바로 스퀘어. 이거보다 좀 열렸다. 아, 그게 열린 거군요. 네, 이렇게 되면 열린 거. 그러니까 수직보다 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열린 거고요. 그때는 마셔야 되네요. 네? 마셔야죠. 그런 분은 아니, 마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김밥을 말듯이 말아주시고 만약에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느낌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공이 우측으로 커브가 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말면서 들어오는 김밥을 말면서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좀 헤드가 열리는 걸 방지하면서 좀 더 공이 좀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도 공이 우측으로 안 휘는데도 거리가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본 게 공이 안 뜨시는 분들. 여기서 말기는 굉장히 잘하세요. 이렇게 많은데 어깨 라인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고 골반도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시면서 공이 안 뜨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이 안 뜨게 되면 이 캐리 거리가 확보가 안 되고 이 포물선이 적당한 이 포물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뜨면은 거리가 안 나가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임팩트를 했을 때 딱 그 스윙을 제가 찍어서 멈춰서 보게 되면 어깨 라인도 이렇게 수평, 골반도 수평. 이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이 좀 더 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거리와 관련된 기술로는 이 골반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렇게 손목을 잘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이 잘 뜨는 이유는 골반을 잘 써요. 근데 그 저스틴 토마스 선수 같은 경우는 골반을 딱 쓰는데요. 여기서 백스윙 그 탑에서
임팩트 이 위치까지 거의 3인치가 올라온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3인치면 한 10cm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운스윙을 할 때 왼 골반이 올라가면서 회전이 돼줘야 돼요. 왼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공이 안 뜨시는 분들 보면요. 오른 어깨가 올라가거나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뭐 무릎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공을 멀리 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왼 골반이 착 이렇게 올라가면 제 지금 오른 어깨가 어떻게 되나요?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떨어져 네. 있어요. 왼 골반이 올라가면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서 아크도 조금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비거리 향상에 효과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또 연습을 안 하면 또 그냥 이렇게 좀 수평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자, 백스윙 갔다가 왼 골반을 올리면서 누군가가 내 뒤쪽 위쪽에서 촥 잡아당긴다. 올라가면서 잡아당긴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면서 오른 어깨가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 선수들이 나온 이런 임팩트, 팔로스루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회전 그리고 뭔가 공을 세게 쳐야겠다 해서 어깨가 나가고 왼골반은 이렇게 낮게 가고 이렇게 되면은 탄도가 낮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딱 올라가셔서 왼쪽 골반이 위로 회전된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탄도가 뜨면서 비거리 향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내가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 바로 헤드 스피드가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가 지나가는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이에요. 이 비거리랑 클럽 헤드 스피드는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 헤드 스피드는 비례해요. 그래서 내가 임팩트 구간에서 스피드가 느린데 거리를 멀리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일단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비거리를 멀리 칠 수 있어요.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간에는 가운데 잘 맞아야 되고 스피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헤드 스피드가 임팩트 구간에서 거리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근데 이 헤드 스피드가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팩트 구간에서 내가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손을 밀어내려고 하면 헤드 스피드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네. 이 손이 빨라야 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 손의 스피드가 내가 의도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 아는데. 프로님이시니까 아시겠죠. 네, 프로님은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잖아요. 그때 일반 골퍼분들이 스윙을 하는 소리는 거의 여기서 훅훅 소리가 나요. 근데 프로님들이 스윙을 하면 이 앞쪽에서 나는 느낌이 나요. 네. 팔로잉을 할 때.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빨라야 이 소리가 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답을 못 찾겠어요. 알려주세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손이 내가 의도적으로 빨리 해야 하는 구간은 바로 임팩트 전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손을 빨리 해야 되는 구간은 임팩트 전, 그러니까 탑에서부터 임팩트 전. 여기서 손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서는 헤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손이 약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막 계속 빨리 가면 이런 스윙이 되겠죠. 네. 많이 봤죠. 네, 축이 막 나가면서 손에 딸려가고 클럽 헤드가 이렇게
이렇게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막 딸려가는 스윙이 되게 제가 좀 너무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치고 나서 손이 막 딸려가세요. 헤드가 이렇게 휘둘러지지 않고. 그래서 이 클럽 헤드가 임팩트 구간에서 빠르려면 손이 빨라야 하는 구간은 이 뒤에 탑에서부터 임팩트 전에 손이 빨리 내가 의도적으로 빨리 하는 것은 여기고요. 물론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여기서도 손은 빠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구간은 임팩트 전. 그리고 여기서는 헤드가 빠르게. 임팩트 전에 손이 빨리 이동을 하고요. 그럼 프로님들이 이 앞에서 팔로잉 할 때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은 여기서 임팩트 전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스피드가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 소리도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소리가 낮다라는 것은 헤드 스피드가 빨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의 이동을 빨리 해주고 헤드가 빨라야 되는 구간에서 헤드가 빨리 지나갔으면 네. 임팩트 구간에서 소리가 났겠죠. 아, 근데 손의 이동이 아니라 클럽을 뒤에서 이렇게 아, 하면 빨리 여기서 소리 풀렸을 나겠죠. 때. 그래서 손의 이동을 빨리 그리고 여기서는 헤드를 놔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을 한번 모아보세요. 네. 발을 모아보시고 클럽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네. 클럽이 공손하게.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발을 모으시고 자 왼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왼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왼발에 힘을 실는다는 게 무게를? 다운 스윙을 하실 때 우리가 왼발에 힘을 실고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요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왼발을 좀- 밟으라는 얘기신가요? 네, 아. 그러니까 본인 원래 스윙하신 저는 좀 왼발을 디드면서 스윙하는 느낌으로 약간, 네, 디드면서 디드면서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발을 모은 상태면은 아무래도 발을 벌렸을 때보다는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때 자꾸 이쪽으로 내가 나갈 것 같다. 아. 나갈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네. 좀 손을 내가 이렇게 내미는 스타일로 스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손을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헤드와 손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 줘야 되는데 헤드는 안 가고 손만 나가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균형이 자꾸 일로 쏠린다. 그렇다면 자꾸 뒤에서 헤드를 보내주려고 해보시다 보면 그 균형이 더 잡히시거든요. 근데 손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뒤로 남기시는 분들. 그래서 헤드를 보내주면서 손이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헤드를 보내주면 그래야지 헤드 스피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클럽을 거꾸로 잡고 연습 스윙을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헤드가 몸 앞에서 싹 지나가는. 그래서 클럽을 거꾸로 잡게 되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 가벼운 클럽을 빠른 속도로 휘두르는 연습을 하시면 헤드 스피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를 좀 더 빨리 이렇게 보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헤드 스피드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내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팩트 구간 전에 손을 빨리 내려주시고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를 보내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헤드 스피드도 늘어나고 여러분의 거리도 향상됩니다. 네, 유튜브 댓글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네, 웅냥냥님께서 임팩트 때 헤드가 열립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헤드가 열리면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밥을 잘 말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헤드가 열린다는 거는 이 어드레스 때보다 헤드가 열렸다. 그거는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임팩트 시 손목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헤드가 열리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 그래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렇게 헤드를 돌려서 이렇게 닫아 보세요.
닫아보세요. 생각보다 막 많은 막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큰 스윙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작은 스윙으로 먼저 하시면서 헤드를 이렇게 닫아주는 연습을 작은 스윙부터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거거든요. 손목을 이거를 작은 스윙 하시면서 한번 닫아보세요. 그러면서 헤드가 열린다는 거는 뭔가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을 반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다시 움직여 주셔야 헤드를 잘 닫아 주실 수 있고 조금 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손 잡이 골퍼분 기준이라면 임팩트 전에 닫는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재현 프로님의 답변 들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도치부부님께서요. 저는 아이언 숫자와 관계없이 거리가 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해결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아이언 숫자와 상관없이 거리가 많이 나시는가 본데. 네, 거리가 그러실 수도 있고. 좀 일정하게 똑같이 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에게서 저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헤드 스피드가 너무 느리면 또 그럴 수가 있고요. 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구력이 아직 짧으시다면 1년 이내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구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임팩트가 조금 더 정확해지면은 제 거리가 나는데 제가 보면 남성분들은 클럽별로 보통 10m 정도, 그러니까 7번, 8번 뭐 그 차이가 10m 정도 난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10m가 다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5에서 뭐 한 7m? 그 정도 나는 경우가 그 헤드 스피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구력이 쌓이면 거리 차이도 분명히 날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클럽 간의 차이가 보면은 이 로프트 각의 차이가 있어요. 로프트 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클럽별로 한 4도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손목이 임팩트를 했을 때 모두 똑같은 각도를 만들어 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신준 프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클럽을 로프트를 눕히면서 이렇게 스쿠핑이 되면서 임팩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눕혀버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6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이게 6번 아이언이 아니라 뭐 한 8번, 9번 아이언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목을 눕혀 버리면 그럼 제 거리가 나질 않죠. 그래서 임팩트 했을 때 손목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아님께서 드라이버 칠 때 몸이 먼저 나가요라고도 하셨어요. 드라이버 치신데 몸이 먼저 나가신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급한 일 몸-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 혹시 아닐까요? 급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러실 또 수도 있고. 부끄러우니까 빨리 치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아하. 있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막 결과가 궁금하죠. 막 하다 보면 막 결과 궁금하니까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는데 몸이 먼저 나가신다고 하면 제가 앞서 레슨했던 내용 중에 왼 골반이 올라가는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은 이렇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내가 왼쪽을 올리잖아요. 왼쪽을 올리면 이 상체가 그러니까 이 골반이 왼쪽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상체가 뒤로 남아요. 왼쪽이 올라가면서 상체 나가면 밸런스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라도 내가 스윙을 하면서 왼쪽 골반을 위로 올리면서 스윙을 한다. 그러면은 몸이 뒤로 남아요. 근데 골반이 위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임팩트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몸이 나가면 골반은 뒤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를 할 때 이걸 회전을 하면서 왼 골반에 포인트를 하나 딱 찝고 그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이 되는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뒤로 몸을 남기려고 안 해도 이 왼 골반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몸이 뒤에 남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스윙이 또 너무 이렇게 회전이 안 되고 높게 가시면 몸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왼 골반을 올리면서 다운스윙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몸이 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또 다음 사연 볼까요? 김성중님께서 아이언을 힘을 주고 나서 치고 나면 승모근이 아파요. 어느 부위에 힘을 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언의 힘을 승모근이 아프신다라는 건 정말 많은 힘을 온갖 힘을 여기에 다 주고 계시는 건데 물론 우리가 그립을 잡으면 힘을 줘야 돼요. 힘을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면요. 보통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왼쪽 세 손가락에 힘을 잘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네,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골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팔이 있잖아요. 이 왼쪽 그 세 손가락, 새끼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과 연결된 근육은 이 밑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를 힘을 주면 여기 근육이 힘을 받아요. 밑에. 그러니까 팔을 윗면 아랫면으로 보면 여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받고 자, 이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면은 이 위로에서 승모까지 힘이 이 팔의 윗면부터 해가지고 어깨 승모까지 힘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만약에 승모까지 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을 엄지와 검지에 힘을 꽉 주고 계시고 팔의 밑면이 아니라 팔의 밑이 아니라 위에 힘이 들어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느낌을 이 손가락, 그러니까 오른손도 네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엄지와 검지는 힘을 많이 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얹어준다는 느낌이고 이 끝에 세 손가락에 힘을 좀 잘 주시고 이 팔의 밑면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시고 위는 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힘이 빠져 있어야 승모까지 힘이 안 들어가고 훨씬 더 클럽을 잘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시면 승모까지 또 이게 귀와 어깨가 이렇게 가까워지시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죠. 어깨를 후 내려놓으시고 손가락 쪽에 힘을 잡아보시면 훨씬 더 승모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좀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